위구르족에 대한 중국 당국의 인권 탄압 논란이 국제 형사 재판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4년 전 탈북 국군 포로가 우리 법원에 낸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 어제 나왔는데요. 재판부가 북한과 김정은에 2,100만 원씩 지급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국제법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얘기부터 해보죠. 탈북 국군 포로들이 북한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이죠? 예, 뭐 86세, 90세 그렇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 때. 예, 그때 참전을 하셨으니까요. 뭐 이렇게 굉장히 나이도 많으시고요. 그 탈북한 지는 한 20년 정도 되신 20년 정도 되신 분들. 그러니까 실제 북한에서 고생을 하신 게 한 50년 가까이 되시는 분들이죠. 강제 노역을 당했다. 예, 탄광에서. 예, 강제 노역을 주로 당하신 거죠. 한 47년 정도로 이제 아이고. 예,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분들이 그래서 우리 법원에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 예. 법원이 손을 들어줘. 이분들 손을 들어줬단 말이에요. 예, 들어줬습니다. 네. 어제 그랬죠. 네, 이 판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건지 조금 설명해 주세요. 이 판결 내용 중에서 네. 가장 핵심은 사실 그 액수입니다. 액수? 예, 2,100만 원씩인데요. 2,100만 원이 어떻게 나왔는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여기에 묘미가 있습니다. 하긴 2천만 원도 아니고 3천만 원도 아니고 2,100만 원. 예, 그리고 이 계산 방법 가운데 우리 법원이 김일성의 자녀의 숫자와 김정일의 자녀의 숫자를 갖다가 이 판결을 통해서 지금 확인을 해준 겁니다. 그건 또 뭔가요? 예, 뭐냐면요. 그 47년 동안 고생을 하신 것에 대해서 6억을 갖다가 이제 생각을 하시고 계산을 했습니다. 6억. 그런데 김일성이 1994년에 죽었죠. 네. 그래서 그 김일성 시절은 5억 1천만 원어치로 그다음에 김정일 시절은 이게 탈북할 때까지 6년 7년 정도죠. 네네. 그러니까 9천만 원을 계산을 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6억인데요. 그 6억 중에서 그럼 김일성의 책임이 5억 1천만 원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김일성 책임 중에 13분의 2가 이제 김정일에게 상속이 됐다는 겁니다. 그 13의 그 비밀이 있습니다. 13이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13분의 2인데 그럼 6.5분의 1이죠. 네네. 보통 법정 상속분이 배우자가 1.5고 자녀들이 1이잖아요. 그래서 배우자 1.5에 자녀 5명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김정일도 자녀 중에 한 명이잖아요. 네. 그래서 13분의 2인 7,800만 원이 김정일에게 상속이 돼서 김정일의 책임이 1억 6,800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또 자녀잖아요. 그래서 김정일의 자녀, 그러니까 배우자 1명과 자녀 6명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15분의 2가 돼서 2,200만 원이 됩니다. 6명이에요? 그러니까 법원에 지금 확인해 준 바에 의하면 6명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김정일의 자녀가 6명인데 그중에 김정은은 1명이니까요. 네네. 그래서 2,200만 원이 상속이 됐고 김정은의 책임이요. 네네. 그런 다음에 이제 원고들이 그 2,100만 원씩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사실 이게 상속되고 한 것을 계산을 책임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김일성의 자녀는 5, 김정일의 자녀는 6으로 이렇게 확인해준 그런 판결이 되겠습니다. 그렇고요. 원래는 6억이었는데 거기서 한번 내려오면서 깎이고 또 한 번 더 내려오면서 또 깎이고.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해서 1인당 2,100만 원인데 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논란의 여지도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실제 법원이 나중에 어떻게 할지의 문제입니다. 일단은 이겼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 북한의 어떤 재산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 변호인들은 지금 우리가 그 2000년대부터 우리 TV에 보면은 북한의 이제 그 조선중앙 TV 영상이 가끔 나오잖아요. 이춘희 씨, 리춘희 씨, 네. 그러면 그 저작권료를 줬습니다. 네. 그런데 그 저작권료를 주는 단체가 있습니다. 네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인데요. 네네. 2008년에 그 금강산 관련해서 박왕자 씨 사건이 네네. 있었잖아요. 그 이후부터는 북한에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을 갖다가 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법원에다 공탁이라고 해가지고 공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쌓여 있는 것이 2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럼 변호인들 아이디어는 20억 중에서 이
2,100만 원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네네. 이 판결을 근거로 해가지고 채권을 갖다가 압류하는 그런 이제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실제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네네. 그럼 법원이 결정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법원이 이것을 받아들일지 안 받을지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또 이제 변호인들이 할 것이고요. 네네. 그럼 이제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조선중앙TV에 나오는 그 리춘희. 예, 뭐 저희 다 이렇게 보면 알죠. 그냥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 저작권을 우리가 주고 저작권료를 주고서는 가지고 오는 영상이었군요. 예. 근데 이제 12년 전부터는 실제로 송금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송금은 되지 않고 있고 그 돈은 이제 계속 쌓아두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달라라는 이야기인데 자, 근데 그거 말고도 또 김여정 부부장 상대로 해서 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혐의가 있다. 여기에 이제 건축비라든지 이런 게 180억 정도 세금이잖아요, 사실. 우리 그렇죠. 세금.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고발했단 말이에요. 예. 이거는 진짜로 못 받을 것 같은데. 그냥 지금 단계에서는 고발장만 들어간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 수사가 개시가 될 것인지 뭐 이거는 사실 수사기관에서 결정할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단계는 정말로 고발장만 들어간 것이고요. 네. 그 아까 그 탈북 이제 국군 포로들의 네네네. 문제는 이미 소송이 다 거친 문제이기 때문에 그 김여정 건은 사실 시작이고요. 네. 시작조차 했냐 안 했냐의 문제고요. 그게 상징적인 거라고 그럼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예, 수사가 그렇군요. 개시되기는 왜냐하면은 그러려면은 고발당한 사람을 좀 불러다 조사도 하고 해야 될 텐데요. 못 부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소환 조사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중국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신장 위구르 지역 여기야 뭐 인권 탄압으로 워낙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뭐 뉴스에도 나오고 예, 뭐 지난번에도 다뤘죠. 네. 근데 이제 이 문제를 국제 형사 재판소에 회부하려는 시도가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부터 먼저 좀 짚어주세요. 국제 형사 재판소하고 사법 재판소하고 예, 다르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국제 사법 재판소는요. 우리가 보통 ICJ라고 얘기하는. 예, ICJ라고 얘기하죠. 그 유엔의 이제 사법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유엔 헌장에도 이제 ICJ 관련한 이제 규정이 있는데요. 네.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법에 관한 이제 문제가 생기면 그걸 다루는데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국가들이 기본적으로 동의해야지만 갑니다. 그래서 독도 문제가 가지 않는 거죠. 네네.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소는 그냥 국제법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곳이고요. 네. 국제형사재판소도 국제법에 관한 문제를 다루긴 합니다만은 네. 이거는 국내 재판소처럼 실제로 사람을 데려다가 재판을 하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징역 50년도 나오고요. 오, 그럼 어디 가요? 그럼 네덜란드에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가요. 그래서 네덜란드에 있는 네덜란드 감옥에 있는 거예요? 이제 가게 좀 됩니다. 너무 좋은 데 가는 것 같은데 왠지 느낌이. 예, 그거는 제가 확인 안 해봐서 복지후생이 좋은 감옥에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군요. 그런 이제 차이가 있는 거군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는 실제로 국가와 국가가 소송을 하는 곳이고요. 네네. 그리고 국제형사재판소는 국제법에 따르긴 합니다만 어떤 사람이 잡혀옵니다. 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가다피 아들도 여기서 재판을 받았었지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 신장 위구르 이 인권 탄압 문제, 자, 국제 형사 재판소에 이 문제를 회부하려고 시도가 있는데 누가 하는 건가요? 이게 그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시도입니다. 네. 아까 김여정 건하고 이제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이제 고발장 정도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제 그제 외신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의 변호사들이 지금 일종의 고발장을 이제 ICC 국제 형사재판소에 이제 보낸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대리해서 보내냐라고 했을 때 이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독립 국가를 세우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동투르키스탄이라는 국가죠. 그래서 동투르키스탄 망명 정부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독립과 관련된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여기를 대신해서 그 영국의 변호사들이 문건을 만들어서 국제형사재판소에 보낸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위구르 문제가 이제 거기에 가게 되면은 이게 어떤 범죄로 지금 뭐 인정이 되는 건가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저희가 꼭 알아야 되는 게요. 국제형사재판소 뉴스가 나오면은 항상 오해하기 좋은 게 있습니다. 재판소잖아요. 재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재판을 하기 전에 뭐를 하죠?
재판하기 전에요? 뭐 조사도 하고 뭐 그렇죠. 네. 수사도 하고 기소가 돼야지 재판을 그렇죠.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국제형사재판소 안에 검찰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국제형사재판소가 검찰과 재판소로 구성이 된 곳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일단은 수사를 하기 전에 재판소가 아니라 네. 검찰로, 그러니까 국제형사재판소 안에 있는 검찰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국 변호사들이 국제형사재판소 안에 있는 검찰에게 고발장을 낸 상황이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수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직 멀었군요. 예, 이거는 재판소란 이름 때문에 네. 이게 뭔가 재판 받는 줄 알았어요. 재판 받는 줄 알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형사재판소 안에 있는 검찰에서 일단은 예비조사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이게 수사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수사를 해야 되겠다라면 수사를 합니다. 수사를 하다가 우리가 보통 이제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하는 것처럼 수사를 했더니 누군가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때 체포영장을 발부를 합니다. 그럼 실제로 그게 체포도 되고요. 그다음 체포가 돼서 국제형사재판소로 가야 되는 거죠. 네네. 없이 재판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 이후에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중국이 안 내줄 것 같은데요, 누구든 간에? 일단 중요한 것은 중국은 또 국제형사재판소를 만든 로마 규정이란 조약이 있거든요. 여기 당사국이 아닙니다. 네, 2000년도인가 언젠가 98년에 채택이 됐고 2002년에 발효가 됐죠. 근데 여기에 당사국이 아닙니다. 그럼 당연히 안 내주겠네요. 그런데 일단 이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에서 국제형사재판소 검찰에서 일단은 수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갖다가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네. 그 입장을 밝히는데도 몇 달 이상이 걸릴 것입니다. 이기범 센터장님은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세요? 일단 개인적으로 예비조사를 할지도 의문이고요. 왜요? 왜냐하면은 지금 여러 증언과 이런 것이 있지만은 네네. 그 국제형사재판소의 검사 입장에서요. 이 문제를 갖다가 지금 현재 본인이 갖고 있는 거는 그 영국 변호사들이 준 물론 언론 보도는 있습니다만 문서 하나거든요. 그럼 실제 증인을 어떻게 조사하고 실제 현지에 갈 수도 없을 것이고요. 네네. 본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수사를 할 때가 될지 암담할 것 같거든요. 물론 예비조사까지는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근데 예비조사 이후에 과연 수사를 할 것이냐 이건 더욱더 암담하죠. 그래서 별로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신장 위구르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시는군요. 예, 그렇지만은 이 문제가 그 국제형사재판소에 이런 식으로 고발장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요.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갖다 알려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어떤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이런 고발장이 계속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면요. 어떻게 전개될지는 그러니까 오늘은 네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또 몇 년 지났을 때는 또 다르게 전개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가지 이슈 살펴봤습니다. 네, 위구르족에 대한 중국 당국의 인권 탄압 논란 국제형사재판소에 다뤄질지, 네, 그리고 탈북 국군 포로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국제법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